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바다 위에서 단 하나의 부표만 붙잡고 10시간을 버틴 남자가 한국 땅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함에 실려 들어오자마자 국제인권 포럼 무대에 올랐고 그의 한마디에 외신 기자들이 셔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올림픽 무대까지 바라봤던 전직 수영 선수. 그러나 국가가 약속했던 미래는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상실 끝에 선택한 건 총알과 파도가 동시에 기다리는 바다를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부표가 찢어지고 체온은 급속히 떨어졌지만 그때 나타난 불빛과 목소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도대체 그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 불빛은 누구였을까요? 영하의 바다 위 10시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리랑 특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사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철민입니다. 올해 34살이고 한때는 북한의 국가대표 후보 수영 선수였습니다. 물 위에서라면 누구보다 오래 버티고 누구보다 멀리 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제 삶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미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얼어붙은 바다를 목숨 걸고 건너야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날의 냄새와 소리, 손끝에 전해지던 차가운 물결까지 아직도 제 몸속 어딘가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얼마나 값진지 말입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어두웠습니다. 전깃불은 몇 달 전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와 낡은 창틀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 손에 작은 손전등을 쥐고 낡아 빠진 지도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종이가 아니라 이미 땀과 습기에 절반이 녹아버린 천 조각이었죠. 경계선과 해류 표시, 손으로 그린 듯한 작은 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탈출 계획서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국가대표 후보로 발탁될 만큼 수영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물속에서 잘 헤엄치는 능력이 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돌아오는 건 배급 빵 2덩이와 형식적인 표창장뿐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빈 밥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집 안에는 점점 쇠약해져 가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는 제 자랑이었지만 어느 날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구석이 꺼져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선 숨이 막혀 죽는다. 차라리 바다에서 싸우다 쓰러지자. 저는 방 한쪽에서 몰래 모아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폼 조각들, 해안가 어부들이 쓰다 버린 어망끈, 그리고 방수포 한 장. 그 모든 것을 몇 달 동안 조금씩 훔치듯 모았고 오늘 밤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바로 제 목숨을 싣고 남쪽으로 가게 될 부표였습니다. 손으로 두드리니 딱딱한 소리가 났고 끈으로 묶인 매듭들이 제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아, 거긴 너무 위험해. 잡히면 끝이야. 그냥 잊고 살아.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난 더는 못 버티겠다. 파도와 총알, 둘 다 나를 삼키려 해도 난 간다.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이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맹세만이 있었습니다. 이 부표 위에서 살아남아 자유의 땅을 밟겠다는 것. 문이 2번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손전등을 끄자 방 안이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밤 공기에 젖은 흙과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눈두덩이는 퀭했고 숨소리는 짧았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민아. 이름 2글자에 걱정과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놓인 부표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이야.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부표를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매듭을 집어들며 탄식했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쥐어줬습니다. 여분 끈이야. 찢어지면 둘러매. 천에는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해도들이 밝아. 조명탄도 잦았고 조류 꺾이면 돌아올 길도 없어. 저는 준비해온 계획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밀물 시각, 조류, 초소의 빈틈. 모두 그가 예전에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제 손목에 낡은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밤바다에선 시간 감각이 생명이야. 바늘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그 똑딱거림이 가슴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부표 매듭 몇 군데를 짚으며 여분 끈으로 한 번 더 묶으라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자 굳은 살이 도드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알아? 모릅니다. 말하면 밤마다 창문만 바라보실 테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다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등허리를 감싼 팔이 뜨겁게 떨렸습니다. 살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건너가겠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내가 오늘 왔단 말, 선물, 약속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마. 저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짧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 어둠이 제 가슴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고무의 감촉이 결심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섞인 얼굴. 저는 그 온기를 품에 안고 부표끈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무게는 곧 결심이었고 결심은 곧 길이었습니다. 이별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1시 골목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간히 바람이 전깃줄을 스치며 낮게 울었습니다. 저는 부표를 어깨에 메고 골목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끈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각인되었습니다. 해안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이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짠내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해안 경계 지형을 살폈습니다. 군 초소는 멀리 있었지만 조명탄이 하늘을 가르며 간헐적으로 터졌습니다. 하얀 불빛이 바다 위를 훑을 때마다 숨이 가슴 속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밀물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조류가 남쪽으로 완만하게 흐르는 구간, 계산한 대로라면 2시간 안에 가장 먼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표를 물가에 눕히고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민수가 묶어준 여분 매듭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다. 입술을 다물고 속으로 중얼린 뒤 저는 물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첫 발이 닿자마자 차가움이 종아리를 베었습니다. 그 차가움은 곧 허벅지와 허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호흡이 순간적으로 가빠졌지만 훈련 때 배운 대로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몸을 안정시켰습니다. 부표 위로 상체를 걸치고 팔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한 스트로크, 2 스트로크 파도가 등을 밀어주기도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초소의 조명탄이 또 한 번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순간 몸을 웅크려 부표에 바짝 붙었습니다. 빛이 스쳤다가 멀어지는 그 찰나, 가슴 속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들렸습니다. 얼굴을 다시 물 위로 올리자 북쪽의 불빛이 멀리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엔 누이의 기억, 어머니의 그림자, 그리고 민수의 표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 불빛은 이제 과거다. 앞에 있는 건 자유의 하늘뿐이다. 손과 발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지만 제 안엔 아직 남은 힘이 있었습니다. 호흡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저는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어둠은 깊었고 별빛은 희미했지만 시계의 바늘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처음에는 제 편처럼 보였습니다. 밀물이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고 파도도 일정한 박자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10시간 가까이 지나자 상황은 변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2바퀴를 돌아가고 있을 때쯤 제 몸은 이미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표 한쪽에서 미세한 찍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바닷물이 스며드는 감각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왔습니다. 제가 엉겁결의 끈을 잡아당기자 찢어진 틈으로 차가운 물이 급하게 밀려들었습니다. 안 돼. 목소리가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그간 버팀목이었던 부표가 제 발밑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이미 감각이 희미했고 매 스트로크마다 어깨가 타는 듯 아팠습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심장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에 덮여 별빛마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스쳤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손길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한 한 단어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살아. 그 순간 멀리서 깜박이는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도 사이로 그 불빛이 일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 부표를 붙들고 발을 차며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부표는 절반쯤 물에 잠겼고 몸은 이미 얼음장 속에 던져진 듯했지만 불빛이 커질수록 제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무심하게 출렁였지만 그 너머에서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바다 위에 떠있는 어선인가 했지만 곧 그것이 일정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속이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동시에 혹시 북쪽 경비정이면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파도 너머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서툰 억양이 섞인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남쪽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몸 안 어딘가에서 불이 켜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부표끈을 더 세게 움켜쥐고 팔을 뻗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불빛과 목소리가 그 고통을 밀어냈습니다. 또다시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요. 물속에 잠겼던 머리를 들자 멀리서 파란색과 흰색의 선체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굵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순간 부표가 옆으로 기울었고 저는 반쯤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입 안가득 바닷물이 들어왔고 코와 목이 타는 듯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졌습니다. 손끝으로 조끼를 잡는 순간 그 질감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초 뒤 강한 팔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파도와 함께 위로 끌려오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와 서툰 영어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를 끌어올린 장병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판 위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차가움이 피부를 넘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3명의 한국 해군 장병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무전기로 짧게 지시를 주고받았고 다른 한 명은 두꺼운 담요를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담요의 촉감은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장병 한 명이 제 손목에 찬 시계를 보고 잠시 눈길을 멈추더니 담요 속으로 제 손을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체온 유지가 먼저입니다. 잠시만 버티세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꿈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장병들이 보여주는 눈빛과 손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묻지 않았고 왜 여기 있는지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건 오직 살리는 것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의료병이 제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 초기입니다. 의식은 명료하나 체력 고갈이 심합니다. 곧 뜨거운 물이 담긴 작은 컵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입술에 닿자마자 김이 서렸고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까 저를 끌어올린 장병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북쪽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맡에는 부드러운 시트와 깨끗한 베개가 있었고 방 안에는 소독약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군 병원의 병실이었습니다. 몸을 살짝 움직이자 시트가 바스락거렸고 그 사소한 소리조차 낯설고도 안락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그 모습에서 묘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태극기 뒤로는 파란 하늘과 붉게 떠오르는 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 문이 열리고 의료병이 들어왔습니다. 기운이 좀 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여기선 편히 쉬셔도 됩니다. 모든 건 우리가 지킵니다. 그 한마디에 목구름이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삼켰습니다. 며칠 뒤 회복이 어느 정도 되자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창문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산이 이어지고 길 위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누구도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누구도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광경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빛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막히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몇 달 뒤 저는 서울 한복판의 대형 회의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제인권 포럼이 열리는 자리였고 객석에는 각국 기자들과 활동가 그리고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날 바다에서 저를 끌어올린 해군 장병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리철민입니다. 34살, 그리고 몇 달 전까지 바다 건너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0시간 동안 부표 위에서 버텼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파도, 부표의 파열,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던 불빛과 목소리. 말을 이어갈수록 객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단지 군함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한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두 팔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외신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건넌 한 남자, 한국의 손길에 새로운 삶을 얻다. 무대를 내려오며 저는 해군 장병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바다를 건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리랑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